주제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거법 사건 재판. 여기서 검찰이 징역 2년형 구형했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이라고 하고 검찰이 오늘 구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텐데 먼저 이 부분은 박창원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위증교사 1심 구형이 있는 날입니다. 최후 진술과 구형이 있을 텐데 지난번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상상을 뛰어넘는 구형, 최고 구형이 나왔었거든요. 징역 2년. 그럼 위증교사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어떤 같은 검찰이 기소한 건데 그러면은 사실상의 법정 최고 구형 5년. 징역 5년 아마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이 검사 사칭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 얘기를 오래 기간 동안 해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지난 그 경기도지사 선거 끝나고도 이게 허위사실 유포로 사실은 이게 1심, 2심, 3심을 다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당시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녹취를 가지고 그 증언을 했던 분의 녹취를 가지고 이게 증언 교사다 그래서 새롭게 또 이게 된 사건인데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런 그 녹취가 소위 검찰이 제출했던 짜집기 본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풀 버전의 이 뉘앙스가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어느 것이 좀 더 재판부에게 소위 그 짜집기 버전이 쉽게 얘기하면 짜집기 버전이 맥락을 갖다가 조금 손댄 흔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그 통화가 한 30분쯤 되더라고요. 검찰이 그렇죠. 이제 증거라고 낸 게 그렇게 되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짜집기 본이라고 할지라도 본질을 다 담았다 이러면은 유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유무죄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단순 벌금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타격이 좀 덜해요. 왜냐하면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이 박탈되고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게 벌금형이 나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로 1심 선고 지금 11월 중순으로 예상이 되는데 선고량이 금고형 이상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부분인 거죠. 네, 장 소장님이 이번 재판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표가 반성하고 좀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정쟁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가 있으면 검찰은 덮고 수사 안 하는 게 검찰 정의가 바로 서는 겁니까? 이걸 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칼 등 군인이 영장 등 검사로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 야당 지도자 혐의 있는 거 수사하면 독재 국가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난번 국회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소명이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렇죠. 소명이라는 표현을 적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는 짜집게 독재국가 저는 윤석열 정권에 탄압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의 입장이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꾸 국민을 호도하거나 잘못을 안 했다. 나는 탄압받는 사람이야. 보복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프레임으로 법원의 여러 가지 재판의 결과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옳지도 못하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께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떠한 위증 교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딱 좋죠.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이게 위증교사래요. 위증교사 한 거지. 이거 어떻게 이걸 짜집기를 해요. 이 말을 짜집기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재명 대표 쪽 입장은 이렇습니다. 있는 데면 말해달라. 있는 대로만 말해달라. 없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 얘기도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 해주면 딱 좋다. 이게 뭐겠어요? 그것도 반복이다. 네, 유리하게 자신에게 좀 진술해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본인 입으로 사법부 신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혹시나 이제 11월 달에 있을 결심 선고에서 그냥 유죄가 나오더라도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들이 그 판사는요 하면서 판사 사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자신들의 입법권을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 이제 박창원 교수께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는 검찰의 구형이고요. 다음 달에 재판 결과 완벽하게 나오게 됩니다. 중순쯤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11월 달에 예상됩니다. 아마 뭐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가벼운 형이 나오면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건데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좀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네. 뭐 이제 선거법 지금 이제 4개의 재판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결심 공판했던 게 선거법. 거기서는 징역 2년이 구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이제 오늘 되는 게 위증교사. 이 부분은 이제 높은 징역형이 구형될 예정입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의원직 박탈에다가 그다음에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금고형 이상이어야지만이 의원직이 박탈되고 또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유무죄도 중요하고 또 이제 그것이 가지는 이제 구형량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유죄가 난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나온다. 이러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려운 형국을 맞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본 게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도 유죄를 받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히면서 살아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위증교사 혐의도 사실은 지난번 그 허위사실 유포의 무죄에 이은 연장선상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유죄가 나오더라도 강고한 지지층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유죄와 재보궐선거 예.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 영광군수라든지 이런 게 패배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호남 유권자들이 B플랜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위 말하면 A플랜, B플랜이 있을 텐데 유죄가 나왔을 경우 또는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을 정도의 유죄가 나왔을 경우 이런 거를 차별화해서 세분화해서 이제 앞으로 여론 관리를 갖다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국민 스탠스도 잘 잡을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현안 박창원 장한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